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는 이렇게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한국 증시와 달리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 무려 20%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급락한 뉴스보다 더 큰 뉴스는 바로 주말에 중국의 헝다그룹에서는 채권 이자를 납입할 여력이 없다,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한다라는 기습 공시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 뉴스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주처럼 또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가 하락을 해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1.9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3%대 하락이 발생되었지만 다우와 마찬가지로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바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부진한 고용지표에 있었습니다. 자, 보통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안 나올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고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정말 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신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선방을 했죠. 자, 11월 미국의 신규 고용 예상치는 57만 3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절반도 되지 않는 21만 명밖에 집계되지 않았어요. 보통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할 때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지금은 테이퍼링도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로도 수급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42%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천슬라가 또 한번 깨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테슬라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또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매도한 주식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민주당이 세계적인 부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보유세를 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로 본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주가만 내린 게 아니라 리비안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주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5.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루시드 역시 마이너스 2.3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금요일날 큰 주전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억지로 올랐죠. 지수가 반등이 크게 나오자 대주전자 재료 역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지만 플러스 2.23%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플러스 0.36%로 마감이 되었죠. 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LNF는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출발했고 종가 역시 이렇게 플러스 2.6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날에도 마이너스 1.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새로 상장을 하죠. 이른바 분리 상장을 한다는 건데, LG화학의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죠. 이건 LG화학뿐만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을 분리하고 SK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리 상장을 하는데,
최근 SK텔레콤에서 분리 상장을 한 SK스퀘어를 보셨나요? 이 SK스퀘어는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너무나 수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베팅이 무슨 코인 거래소를 인수하고 거기다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셨지만 분리 상장한 지 5일 만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8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66,000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3%가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어떤 공시가 나왔습니까? 예, 악재 공시가 나왔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4천억 규모의 주식을 블록딜이라는 악재 공시가 떴어요. 블록딜 가격 같은 경우에는 62,000원에서 61,000원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첫날부터서 개인만 이렇게 주구장창 샀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은 분리 상장을 하거나 혹은 액면 분할을 때려버리니까 주가가 여러분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상승장이어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갔던 주식이 더 많았지만 여러분 액면 분할은 원래 악재입니다. 최근에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액면 분할한 종목이 큰 슈팅이 나오고 액면 분할 이후에도 잘 나갔지만 액면 분할을 하면은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은 어제 마이너스 1.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3%대 상승이 나왔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죠. 자, 그리고 크루즈 여객선업체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전날 이렇게 9%대나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는 마이너스 3.86% 하락이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항공주라던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그렇게 큰 반등은 안 나왔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달째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12월달 들어가지고 딱 하루 이틀만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딱 이틀 상승이 나오니까 바로 위드 코다리 수혜주 하면서 항공주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번 달 들어가지고 항공주가 이제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번 달이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이틀. 근데 그 앞에 2달이 하락한 건 이야기를 안 하고 딱 이틀 상승하니까 항공주와 여행주가 반등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호텔 신라를 비롯한 여행주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또 추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8만원대에서 위드 코다리 19의 수혜주다. 실적 회복에 가속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쓰더니 바로 저 레포트가 나온 뒤 이렇게 주가가 1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냥 여기서 10% 이상 빠지고 끝났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 뒤로 추가적으로도 5% 이상 주가 하락이 나와서 이때 사신 분들은 벌써 손실률이 15% 정도 돼요. 아니 여러분 지금 확진자 수를 보세요. 매일 5,000명이 넘고 있고 이제는 6,000명도 돌파할 그런 기세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드 코다리 19를 중단하고 내일부터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적 모임이 제한이 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니라 6인 이상 집합금지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인 이상 집합금지를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서 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예상에는 이거 4주에 안 끝납니다. 한 두세 달 넘게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카페라던가 식당에 입장을 할 때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 생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아는 형이 보쌈집을 하는데 이번에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폐업이 아니라 두 번째 폐업입니다. 작년에는 고깃집을 하다가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했는데 가게를 내놔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권리금조차 돌려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쌈집과 양식 배달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배달 위주로 가게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더군요. 매일 갈 때마다 배달이 밀려 있어가지고 음식을 주문해도 3, 40분은 기본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형 왜 폐업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여러분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알바는 안 쓰고 가족들이 대신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깃발을 꼽는데 그 깃발을 꼽는 비용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달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업주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반반씩 부담을 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비를 내주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상축값 인상 등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배달 대행비도 오르고 재료값도 오르는데 이거는 배달의 민족 같은 업체만 돈을 벌지 본인들은 매달 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달을 전문으로 해도 홀에 손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드 코다리 식구가 진행된 다음에 식당을 한 달 동안 운영해봤는데 홀에서 먹는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코다리 식구로 인해서 배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먹기보다는 무조건 배달로 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저렇게 적자로 폐업을 하는 걸 보니까 결국에 승자는 이렇게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만 돈을 벌고 소상공인들은 그냥 무료 봉사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재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드업체들은 금요일날 아침부터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났었어요. 자, 푸드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무상급식 수혜주 거기다가 음식 도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틀 전부터서 이렇게 주가가 쑥 오르더라고요. 저점 대비해서 갑자기 15%가 올랐죠. 그리고 신세계 푸드 역시 이렇게 갑자기 쑥 올랐는데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왜 푸드 관련 업체가 상승이 났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전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갖고 이렇게 장이 시작되자마자 17.5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는 플러스 4.86%로 마감이 되었지만 자, 그리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사조 시푸드도 18.75%까지 상승이 났다가 종가는 플러스 5.47%로 마감이 되었죠. 사조 시푸드 그리고 CJ 시푸드는 대표적인 후쿠시마 방류 수혜주 중 하나인데 어제는 후쿠시마 관련 뉴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갖고 또 아침에 이렇게 급등이 났을까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참신한 발상입니다. 자, 한파가 여러분 너무 일찍 찾아와가지고 겨울 소비재주, 전기, 가스, 의류, 난방 그리고 겨울 식품 업체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CJ 시푸드와 사조 시푸드가 급등이 나온 거래요. 아니 여러분 정작 보일러 업체 경동나비에는 1.62%밖에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아니 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악재가 나왔으면 나왔지 푸드 업체가 어떻게 수혜주가 되지? 너무 참신한 발상이라서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내일 증시에서 상승이 나올 섹터가 첫 번째는 거리두기 수혜주죠. 포장지라던가 재택근무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 내일 하락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인 관련주죠. 미국의 업비트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6.69%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저렇게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20%대 급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기본 10%에서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고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단 하나의 코인도 상승하는 코인이 없어요. 보통 알트코인 한두 개 정도는 그나마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모조리 파란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7,2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단 이틀 사이에 5,6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려 이틀 동안 2,400만 원이 빠졌어요. 2,400만 원. 이게 여러분 비트코인은 그나마 20% 정도밖에 안 빠졌지 이렇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마이너스 45%예요. 45%.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장이 열렸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급락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20%가 선 반영이 안 됐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마이너스 20%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시의 발언 때문입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아저씨의 회사죠. 거기에 부회장이 찰리 먼게시인데, 찰리 먼게시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금융시장은 닷컴 버블보다 훨씬 더 거품이 심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건 정말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 되고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정말 올바른 결정이다. 원더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주의사항을 보세요. 글로벌 시세와 6%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자, 이건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더 웃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비싼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가격을 보시면은 5만 불이 깨지고 지금은 49,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기차에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내렸을 때 코인이 떡락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내린지 착각했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비썸 관련주와 코인 관련주는 다음 주에 무조건 하락으로 출발하겠죠. 자, 그동안 크게 상승이 났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이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가 정말 무서운 게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중에 그리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장 막판에는 이렇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전환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 상방 베팅인 콜옵션으로 돈이 1조 3천억이나 몰렸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이렇게 주식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죠. 특히 여러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2%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코인이라던가 NFT 관련주가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위메이드를 사신 분들은 지금 잠을 못 자겠죠. 왜냐하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의 차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위믹스 코인의 차트와 위메이드의 차트가 데칼코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우리 증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8%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위메이드가 하락하면서 게임주와 NFT 관련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죠. 아니,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보시면은 이렇게 21.39%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날 2% 가까이 상승이 나버리니까 원래 금요일날 이렇게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되기보다는 이런 데서 투매가 나오는데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또 다른 코인 관련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 주식도 이렇게 6.76%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어도 금요일이라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가 누구다? 단타의 장 JP모건 형님. 이게 코인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전부 다 JP모건 창구가 이렇게 장중에 떠있길래 저는 좀 찜찜해서 코인 관련주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금요일날 키네마스터라는 이런 주식을 매도를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 오히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장중에 매도를 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네마스터가 2시가 넘어가면 투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요런 부근에서 계속 매도를 하다가 2시 부근에 아예 매매를 안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막 1000포인트를 찍을 기세로 올라가길래 이건 오버슈팅이다. 절대로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900을 돌파하고 다시 3000을 찍을 기세길래 이건 다음 주 목요일이 한국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옵션 만기일 전에 풋옵션을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털어 먹으려고 일부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꼴등 증시라서 상승률 1위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시아 증시에서 갑자기 한국이 상승률 1위길래 과감하게 종가의 공매도 풀매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예고를 했었죠. 만약 내일 한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인버스나 곧버스 혹은 주식의 공매도를 칠 것이다. 저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내가 공매도를 치지 말고 이런 부근에서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6% 슈팅이 나와서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었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식들이 주가가 막 10% 급락이 나와도 내가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도 조금 바뀌게 된 게 제가 11월 5일 날 이렇게 지수 고점에서 공매도를 쳤을 때 지수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하락률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3%밖에 안 돼. 지수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주가가 막 40% 30% 급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공매도를 쳤을 때 신풍제약의 주가는 얼마였다? 55,000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34,900원, 심지어 얘는 3만원까지도 내려갔었어.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수익률이 플러스 45%입니다. 45%. HLB 생명과학 이런 애들 보세요. 지금 상한가가도 2위로 못 올라가.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100만 원씩 수익이 생기고 심지어 이날은 플러스 200만 원도 찍히더라고요. 하루의 수익이. 그런데 하락장에 저렇게 수익이 생기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탐욕과 욕심은 어디가 끝일까요? 저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3천만 원 공매도를 친 게 아니라 만약에 금액 제한이 없었으면 내가 3억 쳤어 봐. 그럼 하루에 막 1,000만 원, 어느 날은 막 2천만 원 이렇게 수익이 찍혔을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공매도라던가 심지어 인버스, 고버스 이런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힘들게 무슨 ETF 교육을 들어야 되고 공매도를 하면은 교육 수료한 다음에 모의 투자까지 해야 되고 너무나 좀 복잡한 절차를 가지게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방 베팅을 해서 돈을 좀 못 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매도도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공매도 금액 제한이 1억이었어요. 1억. 이건 그냥 조삼모사 아니에요. 1억 원으로 공매도 칠 수 있는 걸 3명분으로 나눠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공매도 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그냥 말바꾸기거든요. 아니 거기다 또 공매도 위험성이라던가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ETF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 교육 자체를 받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 괜히 주식하시는 분들 세금을 어디서 더 창출해볼까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세금 더 받으려고 저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러다가 개별 선물까지 손을 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도 지수가 폭락을 해. 근데 나는 공매도를 풀로 쳤어. 그럼 수익이 생겨서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액 제한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베팅하지 못했다. 이 생각 때문에 나중에 선물 쪽으로 넘어가서 크게 되어서 패가망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히토류 관련 뉴스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히토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히토류 관련 회사를 더 창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다음 주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비롯한 히토류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또 상승으로 출발하겠죠. 물론 여러분 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주식들이 아침부터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장이 내일 좋게 시작을 한다라면은 이런 주식들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주가 상승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 새벽에 헝다그룹에서는 몰래 기습 공시를 냈습니다.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달러 채권 이자 만기일이 아직까지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어제 갑자기 헝다그룹에서는 이렇게 기습 공시를 냈습니다. 우리는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개 파산 예고를 했어요. 이 뉴스로 인해서 다음 주 홍콩 항생 지수가 또 떡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코스피가 만약에 금요일날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면은 미국 증시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반영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증시는 전혀 반영이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정유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악재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감산보다는 증산을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자, 그래서 국제유가의 가격을 보시면은 66불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S-오일이 오랜만에 2.12%나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 폭만큼 다시 한번 또 하락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오일이 8만원이 깨지는 순간 다시 한번 또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또 한 번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자, 중국에서는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재 뉴스들이 금요일날 갑자기 몰아서 나오는지 조금 이해도 안 되긴 하는데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일 상하이 종합지수를 일단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죠. 내일은 여러분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미국의 하락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여기서 한번 상승으로 틀었을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의 상승률이 더 있겠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세가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다우의 저점을 깨고 여기까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또 올릴 것인가를 일단 어느 정도 좀 지켜봐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이 전 세계의 선박 발주를 싹쓸이했다.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틀 동안 8%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일 동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게 조선업 수주를 다 뺏겼다. 중국 조선업 수주 1위 전망. 자,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선박 수주율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48.7%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도 조선업의 수주 발주를 다 싹쓸이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매번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들 카타르 수주 잭팟 계속 잭팟 얘기하면서 주가 잠깐 띄워놓고 뉴스 뿌린 다음에 그냥 위에서 공매도 치고 촥 빼버리기. 보세요. 뉴스 딱 띄운 다음에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상승이 안 나고 갑자기 암흑기가 찾아왔어. 여러분 또 이렇게 1, 2년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번에도 또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와 감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내일은 아침에 원전 관련주도 움직일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가 대선 공약에 원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원전은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래요. 물론 저 뉴스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상승이 나오거나 그런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내일 장이 안 좋아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온 애들은 분명히 갭을 띄우고 아침에 상승부터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빼겠죠.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요일날 현대바이오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치료제를 개발도 안 했는데 기자회견부터 연달하는 게 정말 수상한데 그런 뉴스 때문에 내일 잠깐 빵 하고 올라가면은 거기가 최고점일 수 있다는 거 정말 주의하세요. 상한가를 갔을 때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못 털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을 빵 터트린 다음에 거기서 빼버릴 겁니다. 왜? 지난번에도 여기서 그런 장난을 쳤으니까.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한 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분명히 장 초반부터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삼성전자를 대놓고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도했었죠. 이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수량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는 외국인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 다음날이 바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변경일입니다. 자,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은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들은 현재까지 공매도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새로 편입되는 주식들은 공매도가 가능해져요.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연일 이렇게 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카카오페이가 공매도가 되는 순간 귀신같이 쟤네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쟤네가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확보하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주식을 빼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저렇게 매수하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떡락을 하면서 위믹스 코인도 같이 급락을 했죠. 자, 비트코인 관련주와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는 다음 주에 큰 폭의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금요일날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NFT, 게임,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꼭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다음 주는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이 지수 상승 베팅인 콜옵션을 1조 3천억이나 순매수를 했죠.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은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시작되면서 외국인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한국 주식의 주가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꼭 종가 베팅 위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